자,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한다도 X입니다. 예치 명의자, 계공은 신체보전,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죠. 금지행위,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터 11번,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나머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소속관계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2문제, 계산하는 거 1문제, 일반적인 내용 1문제 나옵니다. 주택의 경우 시도, 국토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합니다. 국토부 령의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고요.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2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근데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만 받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교육제도 5개가 있다. 사정교육은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 직무교육이 있고, 사후교육은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다. 시험에 1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업무위탁은 교육위탁은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가능한데 시험은 대학전문대학은 안 된다.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만 위탁할 수 있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포상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 비교해야 된다. 1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협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협회도 1문제인데 이거 포상금은 교육은 간단한데 1문제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나 포상금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공부할 분량에 비해서 출제, 여기 지금 오늘 1문제, 포상금 1문제, 교육 1문제, 중개보수 2문제, 금지행위 1문제에서 3문제니까 평균 2문제. 몇 문제 나옵니까? 4문제, 5, 6, 7, 8문제 정도 출제되겠네요. 오늘 하는 내용이.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분사무소에 간판 달려면 본사 사장 이름 적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 적으면 돼요. 간판에. 대표자 X, 책임자 이름을 적으면 된다. 분사무소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 다 하려고 하면 15문제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자료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설명서 일방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설명서 교부는 쌍방, 설명은 지덕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되죠. 확인설명하는 것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차이점. 확인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확인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설명은 일방, 설명서 교부는 쌍방.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을 교부하죠. 설명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일방 X입니다. 5번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 그 다음에 토지 용괴 공법상 이용 제한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암기 프린트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암기 프린트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이 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3개입니다. 아닌 거.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아닌 거. 답은 4번입니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전매 제한 안 받는 건 전매 중개해도 되죠. 지금 주택법에 보면은 전매 제한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할 수 있는데요. 최대 10년인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거는 제가 지금 가장 싼 거 보니까 지금 한 6년이더라고 전매 제한. 그 주택법에 보면 입주를 하면 3년이 경과된 걸로 봐요. 전매 제한이 5년이면 왜냐면 공사하는 게 3년 걸리잖아요. 분양받고. 그러니까 결국 5년 전매 제한이라면 들어가서 입주하고 2년만 안 팔면 돼요. 지금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전세금지법이라고 막 굉장히 악랄하게 유튜브에서는 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저는 악용 안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팩트 진실만 하는데 자극적으로 해야 누군가가 듣기는 하더라고. 욕하면서 듣더라고요. 그 전세금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싸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입주해야 돼요. 본인이 세 못 준다고요. 갭 투자는 안 된다고요. LH에서 분양하는 거 이런 거는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싸게 분양받는 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세주도 됩니다. 4번 금쟁이 아닙니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거는 중개도 되죠. 중개대 상물 매매를 하는 거 안 되고 건축 자재 매매를 하는 건 가능하다 했죠. 쌍방대리 안 되고 일방대리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거래 안 되고요. 이 직접거래는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배우자나 애인하고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 모르고 하는 거는 금지행위 아니죠. 답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인데 법인이 아닌 시험에 모든 반드시 꼭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나오면 조심을 해야 돼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민법에 보면은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공매 부동산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다 했는데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불가능이죠. 예, 중개인은 불가능입니다. 부칙개공은.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사업체 소개할 수는 있고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했죠. 도배이사업체 운영하는 거는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똑같이 5개 지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나온다고 그걸 기출문제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혹시 책을 안 사신 분은 기출문제 사가지고 꼭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은 60일 안에 끝내야 돼. 우리 암기 프린트 60일이 몇 번 했어요? 60일
37번에 5번, 6번에 있잖아요. 37번에 5번, 6번. 있죠? 60일이라고 9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단순히 60일이라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죠? 계속 틀리고 반복해서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깜빡깜빡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금방 막 잊어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가 어떻게 강의할래 하면서 네가 잔소리만 안 하면 내가 기억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거 계속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 더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달리 방법이 없어요. 기억 못하는 건 계속 보고 반복해서 보고 또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달리 뭐 노하우가 없어요.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7번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절대적 취소.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나요? 16번 맞나요? 16번. 예, 16번 해부 결의 소양 없이 8개 절대적 취소고요. 17번 임의적 취소. 그 17번의 임의적 취소에 보면은 동그라미 9번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징금이나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1번 이거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암기 프린트 17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죠. 7번에 1번이 답이고요. 8번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이하가 되려 모두 다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것 했는데 명칭, 성명, 소연 등을 안 적으면 뭡니까? 성명, 소연 등 보조원 이름 적으면 1년에 1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 공인중개사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가격 표시광고를 유도하는 것 3년에 3천만 원. 자, 성명, 소연 등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은 뭐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면, 종가형. 또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행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암기 프린트 25번에 맨 밑에 있죠.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광고할 때 이런 거 빠지면.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9번 포상금 1번이 답이고요.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요약집에서는 어디 시도의사가 보조한다 해서 X 했죠? 협회에서 보조한다 X 이런 거 출제됐다고요. 누가 보조한다?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죠? 포상금 비교하는 정리 프린트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 주는 게 아니라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줍니다. 틀렸고요.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2차 과목은 국토부 장관이냐 시도의사냐 등록관청이냐 지적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관청이 하는 건지 시도의사에게 하는 건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공법 2차 과목 이게 공법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그 행정관청이 누군지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줍니다. 신고는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그렇지만 포상금은 경찰이 주는 거 아니고요. 등록관청이 줍니다. 이게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등록관청이고요. 30일 이내가 아니라 오늘 했잖아요. 며칠 이내?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에 접수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5번은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분이 아니라 최초 접수한 자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이라고 했죠. 계속 출제됐던 게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출제 패턴을 익혀야 됩니다. 기출문제 패턴을. 정해진 패턴대로 출제됩니다. 계속. 보수. 타당한 것은 했는데, 합산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 받는 게 0.9입니다. 각각 받는다고 했잖아요. 각각. 우리나라는 각각. 합한 금액이 0.9가 아니라 한쪽에 받는 게 0.9. 양쪽 다 받으면 1.8이에요. 곱하기 2. 쌍방.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하고 아무 말 없이 중개보수가 얼마냐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돼. 각각 받으니까. 근데 일방에게만 받는 거, 갑에게 받는 거, A에게 받는 거 한 명을 특정하면 곱하기 2 하면 안 되죠? 각각 받습니다.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 합니다. 5천만 원 미만. 주택인 경우가 아니라 주택이 아닌 경우 얼마 받을 건지 가로해가지고 게시한다고 했잖아요. 주택은 그냥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을 게시합니다. 주택 외, 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외인 경우. (4번이) 답이죠.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들어간 거,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중개 계약 성사 못 시켜도 일부는 받을 수 있다. 집 100번 보여줬으면 일부는 받을 수 있다. 한 푼도 못 받고요.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이제 100군데 집 보여줬으면 한번 하루에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인건비, 최저임금에 준하는 실비는 받고 나중에 계약 성사되면 미리 받은 거 떼고 나머지 받게 이렇게 하라고 그 법 바꾸라고 권고했어요. 그게 맞죠, 사실은. 지금은 뭐 매 100군데, 1000군데 보여줘도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도 또 손님들은 100m만 가도 걸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실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서 걸어가자고 하니까 짜증내더라고요. 그 보통 기름값도 사장이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돈 월급에서 그냥 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새어들어, 전세어 들어왔으면은 이사 날짜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말 못하고 뜨듬뜨듬하면 없다고 그래. 날짜를 알아야 구할 수 있지. 날짜 없는 건 계약 안 하거든요. 절대. 이사 날이 한 달 후에 정해졌으면 이제 꼭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 날짜 언제고 물어보면 6개월 후에 이사하겠다. 1년 후에 하겠다. 계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시세 물어보러 온 사람 많다고요. 그러면 저는 아예 안 데려갑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 갈 때 정해지면 이사 날짜 확정되면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지금 100군데 보여줘도 차비만 들지 뭐 돈 한 푼 못 받는다고. 현실은 계약 성사 안 되면 일부라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못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실비는 받을 수 있는데 차비 같은 거 들어간 것만 받을 수 있지 최저 시급 이런 거 못 받잖아요. 11번. 옳은 것인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행정처분 벌칙을 할 건데요. 미리 예습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기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만 자격정지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취소를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죠. 자격정지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규정은 없다고요. 근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는 통보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꾸 헷갈려가지고 인터넷 질문하는 분 많아요. 1번이 답이고요. 청문, 들을청, 들을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 4번, 5번에 보면 반납도 취소 3개만 반납하죠.
취소 세계만 반납하고 취소 세계만 청문합니다.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암기프린트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전부 교부한 시도의사고 암기프린트 54번 맨 밑에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죠.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 없다고 자격 취소만 있고 시도의사가 통지하는 것도 없어요. 다만 등록관 증인 시도의사한테 통보하는 건 있다고요. 5번 자격증 반납. 반납은 취소 세계만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부터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반납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 없어요. 취소라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없고요.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부터 5번 3개 취소 3개 반납. 1번이 답입니다. 협회 틀린 것은 했는데 2분의 1이 아니고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1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죠? 19명 중에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19명 중에서 협회 임원하고 협회 회장.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의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오늘 찾아봤고요. 3분의 1 미만입니다. 미리 문제 받으면 아침에 오셔서 좀 풀어보고 다 못 풀었으면 쉬는 시간에 풀어보고 그날 해야 돼요. 다음에 하려고 미루면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내일 되면 또 내일 자료 나오고 할 시간이 없다고 그날 끝내야 돼요. 13번 협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왜?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주주 배당을 하는 거고요. 비영리법인은 주주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보면 다 최근에 뭐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재단 운영하는 사람이 아들 현철 씨인가 그분이 운영하더라고요. 김영삼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김영삼 재단이에요. 재단도 법인이죠. 법인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많으면 재단 만들어 가지고 제 재단 영원히 남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 그 가족들이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수장학회라는 재단도 있죠. 박정희, 유경수 해가지고 지금 정수장학회 재산이 뭐 7조인가 8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거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는데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에 있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간 돈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15번, 16번에 있습니다. 52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다. 교육제도,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 개별 기준에 2분의 1을 더할 수 있으니까 1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무조건 X입니다. 이거.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하면 대통령령에 정해진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맞을 수 있어요. 위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100만 원입니다. 2년마다 받아야 되잖아요. 2년 지나고 또 6개월 지나면 그때는 개별 기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면 15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100만 원 이하 X,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 연수교육밖에 없다고 했죠? 나머지 교육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꼬린지점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험 이제 159일 남은 게 보통 뉴스에 보면 34만 명 정도 원서 접수해가지고 2차까지 보는 분들이 8만 명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중도 탈락한다고요. 엄청난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옆에서 자꾸 언니들이 모의고사 보고 나면 너 2차 점수 1차 점수 얼만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악마들이. 1차 점수를 묻는다는 거는 1차도 안 나오는데 너 2차 포기해라.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언니 1차 몇 점인데 이렇게 묻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악마들이니까. 물귀신들이에요. 물귀신은 혼자 죽기 싫거든요. 같이 데리고 죽어요. 혼자 안 죽고. 옛날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1차 시험 보고 나니까 옆에 있는 언니가 너 1차 시험 잘 봤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사양지심 있죠. 아니 못 봤는데요. 이러니까 못 봤으면 가자. 1차 떨어졌는데 2차 보면 뭐하냐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채점해 보니까 1차 70점으로 합격했어요. 봤으면 2차 바로 합격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3년 더 재수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충격으로. 그 다음에 봐가지고 2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1, 2차 같이 보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부터 고통을 많이 느낄 시점입니다. 이제 중간쯤 와가지고 힘든 타임인데 그래도 잘 버텨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